자, 일단 견갑골을 항상 뒷판을 할 땐 기준으로 보시면 돼서 촉진을 이렇게 뼈 자체를 촉진을 해보면 견봉이 이렇게 온다는 게 이제 촉진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촉진이 또 완벽하게 돼야 하각이 있고 내청근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삼각을 촉진해서 이렇게 그리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극상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견봉 밑으로 해서 요 쇄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얇아지면서 힘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극하근이 덩어리가 3개야. 이거 딱 보면 이제 저 눈에는 이제 이런 덩어리들이 막 눈에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원근이 붙은 게 보이고, 그다음 요 밑에 소원근이 있고, 그래서 얘들이 뭉쳐져 3개가 뭉쳐져서 상완골의 뒤쪽에 이제 붙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강배근이 있겠죠. 강배근이 하각에 걸쳐져 가지고 지금 뭐 아주 크죠. 잘 발달됐죠. 이렇게 갖고 앞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쪽으로 넘어간다고 이제 점선을 제가 그려줄게요. 앞쪽으로 해갖고 이제 여기 딱 붙게 되는 거라. 그리고 요 밑에 대원근도 같이 이제 가면서 같이 꼬여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신경을 배웠다 그죠. 그리고 여기 견갑근이 밑에 쪽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는 밑으로 가면서 여기서 한번 꼬인다 그런다 그죠. 그래서 견갑근이 있고 그다음에 능형근이 이렇게 소능형근, 대능형근, 그다음에 이 극돌기들이 막 있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7번이나 6번 정도, 여기가 T7, 그다음에 T6 레벨이라 보면 됩니다. 요 레벨이 이제 하각이 7번 레벨이야. 그리고 여기 이제 견갑골의 극이 3번 레벨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신경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상하신경총 있죠. 요 앞쪽에서부터 해갖고 요 약간 위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견갑 배신경이 내려가. 그러면서 이 근육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근육들을 지배하고 한 칸 밑에 내려온 요 신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가시라 그러죠. 가시극자를 했어요. 그래서 견갑골극이라 그래요. 이 뼈 밑으로 해갖고 신경이 내려갖고 여기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 밑에까지 싹 다. 그래서 길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보시게 되면 포인트가 이렇게 2개가 있지. 그리고 힘줄이 1개가 돼요. 3개가 있어. 그래서 이 2개가 굳으면서 얘들이 신경이 눌려서 나중에 여기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극하근을 풀 때는 극사근을 체크를 해야 돼. 아까 근데 올라간 패턴, 내려간 패턴 뭐랬어요? 내려간 패턴은 극상근이 문제고 올라간 거는 얘가 문제잖아. 하지만 만성이 되면 어떻겠어요? 극하근이 고장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극상근이 또 고장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성적인 사람일 때일수록 더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잘 안 낫는 분들, 그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라 보면 돼. 평소에 잘 낫고 있는 사람 다 날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책으로만 해도 잘 되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기분 좋았던 분들은 다 빼야 돼 지금.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이번 했는데 안 나와서 계속 뭐라 가는 사람과 몇 번 왔는데 간 사람들.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왔다가 안 온 분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지금 싹 다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소원근 있으면 소원근 이제 밑에 이제 애가신경이 나와서 이렇게 상하근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대원근 있죠. 대원근 밑에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요거 신경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외척도 있죠. 외척두가 있고 장두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내척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외척도 있죠. 외척두를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요골근 쪽으로 해가지고 뚫고 밑으로 해갖고 이렇게 신근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앞쪽 쇄골에서부터 해갖고 여기 있죠. 여기 쇄골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뚫고 가고 여기에서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휘돌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빠져갖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나온다면 이렇게 해서 신경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래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제 또 애가신경을 요골신경을 볼 수가 있는데 뒤쪽에서 주로 많이 걸려요.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대원근. 그래서 대원근 쪽의 포인트, 특히 여기 있는 포인트, 여기보다는 여기 포인트가 더 많이 누르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문제가. 그리고 소원근 때문에 애가신경이 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하삼두근의 외척두 때문에 여기서 또 눌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내척두의 외척 TP, 중간 TP, 내척 TP가 있는데 얘와 함께 상완근, 앞쪽에 상완근 있죠. 상완근 사이에서 또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요거 신경이.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상한요골근하고 장조촉 수은신근. 여기 보시면 상완근하고
장 요쪽 식은근 주먹 깍 쥐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장장근 그리고 단이 이렇게 붙어가고 여기 이제 위로 한 칸 요 라인이죠. 상한골 요 위에 외과가 있으면 이 라인 요쪽에 뼈가 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상한요골근 보이죠? 굴곡 해보세요. 주관절 굴곡 여기 부위 이만큼 지금 크죠? 상당히 발달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로 가고 얘는 장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중수를 하고 단은 세 번째 중수를 하고 장장근은 이렇게 하고 손가락 4개로 이렇게 뻗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신경은 이 상한요골근하고 장 요쪽 수근신근 밑으로 해갖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밑에 뭐가 있어요? 해외근이라는 근육이 하나 있죠. 그걸 뚫고 하나의 가지가 지나가고 하나의 가지는 상한요골근하고 요 해외근 요거 있죠. 해외근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사이로 샌드위치죠. 샌드위치가 되면서 이렇게 해갖고 피부를 이렇게 여기서 힘줄 쪽에서 상한요골근의 힘줄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신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 때 내가 여기하고 요 부위하고 요 해외근 쪽하고를 생각하고 풀면 여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의 관점, 그죠? 상한근하고 상하삼두근의 외척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칸 밑에 내려오게 되면 상한요골근하고 장요척 수근신근하고, 그 다음에 해외근이 이제 핵심적인 거라. 그래서 요쪽 부위를 이제 메뉴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애가신경, 요골신경, 견갑상신경, 견갑골 위에 있으니까 견갑상신경, 그 다음에 날개뼈하고 등하고 사이에서 놓으니까 견갑, 등배짤서하고 견갑배신경, 이렇게 신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가는 길이 어떤 신경 때문에 통증이 오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이건 이론식이 이제 다 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포인트를 나중에 풀 때도 견갑근 포인트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열어줘야 여기서 오는 신경을 열겠죠. 그 다음에 여기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농인근, 그 다음에 대능인근의 포인트들을 다 열어주면 이 라인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들의 흐름이 다 견갑배 신경을 풀기 위한 흐름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견갑상신경에 대한 흐름은 극상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극하근을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극하근도 포인트가 이렇게 크게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성이 되면 이제 이 타우트 밴드가 되니까 많아. 실제로 극하근은 너무 많아. 그래서 요 라인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 쪽은 또 여기하고 근막경선으로 연결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신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 통증이 여기로 와. 그리고 얘들은 어깨 앞쪽과 함께 또 요 신경이 요골신경을 많이 눌러. 그래서 극하근 요골신경 통증으로 통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통증은 다 어때요? 근육이 신경을 눌러 쏘는 통증이라. 하지만 근육이 왜 누르는지는 이제 체형학까지 이해를 하셔야 올라가는 어깨는 어떻고 내려가는 어깨도 있고, 왜 올라가는 어깨라는 게 어떤 근육이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체형이 계속 시동을 안 끄고 계속 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근육이 굳어서 이런 포인트가 생기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뭐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도 그릴 줄 아는 정도에 이제 많이 봐갖고 촉진이 돼서 뼈를 촉진하고 근육을 촉진해서 하나하나 이래야 되는데 이제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보면 이제 보이니까 이렇게 슬슬 끓이는 거예요. 이게 승모근의 중부 섬유고 요 밑에 중부 하부가 이리 지나가는데 능형근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부어 있기 때문에 아 요쪽에 좀 피로가 많아갖고 요쪽에 좀 부어 있구나. 요 좀 부어 있구나. 요도 막 볼록 튀나 부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느 부위를 핵심적으로 풀어야 되는지가 이제 제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만져보면 이제 벌써 이미 진단이 끝난단 말이에요. 요가 그렇겠네. 요가 그렇네. 지금은 여기까지 안 갔네. 여기를 좀 더 이렇게 해야겠네라는 것들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구나 되는데 반복의 횟수예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잘해요. 운동이 똑같죠. 내가 운동 많이 하면 시간만큼 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머리도 어때요? 내가 공부하는 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하다 보니까 감각도 좋아지고 많이 보다 보니까 시진이 좋아져서 이런 부위는 뭐더라? 톡 튀어나온 건 하각이더라. 요거는 근육 덩어리가 극하근이 이렇게 있는 거더라. 극상근인데 극상근과 극하근이 산과 산이면 그 사이에 작은 계곡이 있던데 이 계곡을 견갑골극이 있다더라. 요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좀 많이 이런 게 눈으로도 보이겠죠. 그러면 나중에 아로마 마사지 하는 분들 어떻게 이렇게 뺏겨놓고 한다 그러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근육이 눈에 막 그래갖고 어디를 터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상의 타일을 하고 막 근육이 힘을 줘봤을 때 어디가 좀 부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발달이 덜 됐다든지
뭐 이제 이거는 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근육 발달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하는 분들은 또 보여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줄 알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결이에요 결. 능행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만져야 돼? 이거 크로스되게. 그래서 촉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면 이렇게 하겠죠. 위아래로. 근육의 결과 크로스로 항상 촉진을 해야 되고 극상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만져야 돼. 근데 지금 승모근이 두껍게 이만큼 자 이렇게 만지면 승모근 두께야. 이게 2배죠. 2분의 1을 하게 되면 승모근 두께가 나오죠. 지방 플러스 승모근. 그러면 이 2cm면 2cm 정도만큼을 눌러야 극상근이 만져지겠죠. 그래서 내가 위에 극상근을 만진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승모근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1cm만 들어가면. 그럴 못해도 2cm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손으로 하려고 하면 내 손이 얼마나 잘 고장나겠지. 그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중에 발꿈치로 내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면 날개뼈가 누워있죠. 근데 팔을 내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순간 견갑골이 이렇게 위로 각도를 주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하면 나의 각도가 하나의 축을 3D에서 4D로 들어갈 때가 쉽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내가 몸을 낮춰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어때요? 갈라놓은 놈을 잡고 때리는 거잖아. 멱살을 잡고 내가 때리는 거하고 도망가는 놈을 때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리고 이것도 어때요? 제가 멱살을 잡고 때리듯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기술을 걸면 훨씬 더 쉽게 하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꼬였는가 이렇게 꼬였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꼬였으면 내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됐으면 반대로 이렇게 됐으면 내가 이렇게 걸어야겠죠. 다른 거야 기술이. 그리고 늘어나면서 힘을 쓰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짧아지게끔. 그죠? 근데 얘가 늘어나 가지고 막 이렇게 굳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금방처럼 이렇게 쳐야 되는 거고 짧아지면서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뭉쳐져 있어. 이쪽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방향이 다르지. 이걸 이해하면 침도 잘 놓는 거예요. 침을 이렇게 놓는. 이 자리들의 침 놓는 자리들. 그래서 이제 MPS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드라이 니들링이래 갖고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주사 바늘 가지고 주사 바늘에 약을 안 넣고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니들링 해갖고 이제 그냥 바늘로 지는 거. 침, IMS라 그러죠. IMS, 인터 머스큘라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근육 내 자극술. 그게 이제 IMS야.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에 놓는 침이 IMS고 경혈에 놓는 혈자리에 놓는 게 아쿠펑션 해갖고 이제 경혈침, 한의학에 놓는 침. 그게 달라.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비슷하게 막 그렇게 침을 그냥 침만 들었으면 그냥 다 똑같은 걸로 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크닉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촉진은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소음근 만질 때는 견갑골이 요 뼈가 받쳐니까 뼈 쪽으로. 그러면 도망가지 못하니까 잘 만지겠죠. 수직으로 내려 누우면 어떻겠어요? 근육이 떠 있으니까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만지게 되면 뼈 쪽으로 모으라. 그럼 극상근 할 때도 어때요? 요 위에 와가 있잖아요. 극상와. 와 쪽으로 밀어. 그럼 도망을 가니까 잘 만져지겠죠. 얘도 만질 때 어떻게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 내가 누르면서 이렇게 만지면 잘 만져지겠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뼈를 이용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대원근 같은 경우도 결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지고. 이건 촉진이에요. 그죠? 여기는 이제 도망가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네? 어떻게 잡아야 돼? 이렇게 꼬집듯이 집게 팔페이션이라 그래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튕기듯이. 강배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대원근 그 다음에 밑에 강배근 그 다음에 이런 데도 포인트가 강배근이 있다 했죠. 내가 이렇게 잡아서 얘도 이 발달됐으니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승모근 1, 2번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말라있고 붙어있기 때문에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떨어져 이렇게 만지기 어려워. 근데 운동한 분들끼리는 이게 누구나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좀 긴장이 많이 돼 있는 분은 신경이 눌리니까 만지면 간지러워. 신경이 좀 눌려있으면 간지럽단 말이지. 근데 근육이 이제 좀 유연하고 탄력이 있으면 이제 이 감각신경이 덜 눌리기 때문에 만져도 예민한 게 좀 덜하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성감대다. 피부를 스킨십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많이 느끼겠어요? 신경이 눌리더라. 감각신경이 다리 저린 사람 만지면 다리가 저려서 만지지 못하겠잖아. 그런 것처럼 피부를 뚫고 나오는 이 신경이 조금 눌려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청 근육이 굳은 사람들이 예민한 거야. 간지러운 거 있고 이제 스킨십 할 때 좀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신경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억수로 둔감해. 못 느껴. 뭔 말이에요? 근육이 너무 풀려가지고 요가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래갖고 유연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감각이 떨어져. 막 만지면 별로 막 이런데 만지고 이런데 하면 막 간지러워하는데 누구는 막 겨드랑이에도 안 간지러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신경이 좀 덜 눌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런 부위들을 이제 기초라. 기초인데 이제 이 포인트를 푸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푼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해야 돼.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혈관이 이렇게 하나 오고 이렇게 하나 오고 이렇게 와갖고 요 세부 극하근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영양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위에서 막힌지를 찾아서 막힌 걸 뚫어줘야겠죠. 우리는 모르면 어때요? 보통 지금 이 일반 근육학을 가르치고 일반적인 MPS를 가르치는 데 가면 극학은 포인트 여기 있으니까 이거 찾아서 풀모 됩니다. 폼롤을 놓고 땅콩을 놓고 하면 발품을 하든 뭘 하든 풀모 됩니다. 이라고 끝나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가.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도 어때요? 해부학적인 것만 공부를 해도 당연하게 신경이 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혈관이 오는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운동을 하더라도 어때요? 얘가 문제가 돼하고 온 사람을 극하근 운동을 바로 시키는 게 아니고 극상근이라든지 아니면 능형근이나 견갑근이나 소음근과 관련된 걸 어떻게 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폼롤러로 미리 이렇게 조금 풀어놓고 여기를 운동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고의 차이.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만 해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마사지 하는 사람이 마사지만 해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면 한 층 안에 다 있으면 좋겠네. 운동하는 것도 있고 마사지 하는 것도 있고 그 대신 마사지 전문가가 있고 운동 전문가가 있고 또 병원도 그거 있어가지고 병적인 거 있을 때는 또 그걸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염증을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협업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걸 체계를 이제 만들면 그게 가장 좋은 스텝이라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가 도와주는 사람이지 치료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의사하고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리 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 뿐이지. 근데 실제로는 다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다 배워야 돼, 다. 그래서 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한다니 나는 누워서 받는 걸 좋아해. 운동 싫어.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 싫어. 운동으로 풀어야지. 그죠? 뭐 심각해. 운동이고 뭐고 할 단계가 아니야. 그러면 병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단계를 넘어가야겠죠. 그죠? 서로가 방법이 다르고 진행의 그 사람이 받아야 단계가 다르고 성향이 다른 것 뿐이야. 그러니까 다 해야 돼, 다. 자, 뒤쪽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요 위에 뭐가 덮고 있어요? 승모근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래서 결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중부가 이렇게 결이 돼 있어. 이 극하고 견봉에 다 붙죠, 그죠? 그러다가 상부로 가면서 어때요? 뒤통수 쪽으로 해갖고 쇄골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섬유가. 그리고 여기에 다이아몬드처럼 힘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힘줄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쪄서 버스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수축을 안 하는 조직이니까. 그래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분들이 많이 온다. 라운드 숄더에 등이 굽은 분들, 머리가 일자인 자라목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지방 많이. 이런 사람 왔다 그러면 어려운 케이스가 왔구나. 생각해야 돼. 쉬운 케이스가 아니야. 운동을 시켜도 웬만하게 시켜갖고는 좋아지기 힘들겠구나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인트들이 1번이 있고, 그죠? 앞쪽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여기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그 위에 5번이 있고, 6번이 있고, 여기에 7번은 존이야, 존. 요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요 라인을 풀 때 이미 승모근 1, 2번부터 시작하고 7번, 5번, 4번은 풀려 있어야 여기에 흐름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를 지배하는 신경은 또 따로 있죠. 부신경이라고 승모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렇게 봐. 뇌에서 직접 나오는 11번째. 뇌가 12개 뇌신경이 있는데 11번째 뇌신경이 이렇게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승모근을 이제 이해를 또 하려고 그러면 경출입은 교정을 할 줄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승모근은 흉쇄골근은 부신경이 지배하죠. 그러면 승모근하고 흉쇄골근은 안 풀어도 손도 안 대도 내가 풀 줄 아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출입은 교정을 잘하면 돼. 근데 경출입은이 그냥 고장나? 등이 이래갖고 고장난 건데? 이래 놓고 이것만 해피면 돼요? 그러니까 목교정 배웠다고 목교정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등이 펴지게끔 틀어진 걸 잡아주는 흉추교정이 먼저 들어가고 그러면 중부, 하부, 상부 흉추의 개념을 가지고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경추교정이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이래 놓고 이렇게만 해놨으니 좋아질 리가 없죠. 이제 여러분들은 3D를 넘어서 이제 이 전체적인 개념이 이제 조금 생각이 들죠. 그래서 테크닉의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목이 1번이 아니야. 등을 펴주는 테크닉이 먼저 들어가고 틀어진 거 잡아줘야지만 목을 교정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테크닉 할 때도 항상 순서가 있고 교정도 순서가 있지만 매뉴얼 테크닉도 순서가 나오고 나중에 운동을 시켜도 이제 순서가 나오겠네? 그럼 처음 왔다 PT 왔다 어떻게 해야 돼? 등을 펴주는 거부터 오리궁뎅이고 그 다음에 뭐 등이 어쩌고 뭐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골반과 고관절과 등이 문제야. 하체 운동을 한다 그러면 고관절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고관절 골반이 이렇게 전만이 되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고관절이 안짱다리가 되면서 일이 된단 말이죠. 근데 골반이 뒤로 누우면 어떻게 돼? 오다리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골반을 중심으로 하체의 정리를 잡고 등을 중심으로 목하고 어깨의 정리를 잡아줘야 돼. 그래서 고관절하고 등에서 일단 먼저 이제 이 평가를 내려야 돼. 그래서 사람을 상체를 볼 때는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를 내가 진단을 내려서 이 사람 등은 펴져 있네? 그럼 등 넘어서 다음을 넘어가고 근데 등이 너무 굽었다. 너무 틀어졌다. 그럼 여기서 잡아줘야 되겠고. 그래서 골반도 어떻게 해요? 뒤로 누운 게 동시에 같이 눕는 거 있지만 또 좀 다 틀어졌어. 길다 짧은 다리. 그럼 이 패턴에 맞게끔 운동이 오른쪽에 좀 다르게 들어가겠죠.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게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야 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가지고 운동이 들어가야 돼. 지금 제가 목표가 그래서 이제 피부 관리 쪽 마사지는 이런 이론하고 마사지를 이론에 맞게끔 하는 팀을 만들고 그리고 운동하는 팀들은 이 이론에 맞게끔 운동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팀을 만들고 그다음 치료사 쪽은 치료사대로 이런 거를 체계로 하는 걸 해서 협업을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독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는 분들이 그것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고 나면 저걸 하고 싶고 저걸 되면 저걸 하고 싶어 하지 한 분야에서 모든 걸 다 해주기로 원하는 그리고 나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운동을 다 시키면서 몸도 다 풀면서 치료적인 거 다 하면서 이건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뒷판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이 결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부숨 이리 만지겠죠. 지금 보면 이제 근육이 좋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툭 튀죠. 이걸 국소 연축 반응. 이거 보면 봐봐요. 꿈틀하고 튀잖아. 이걸 국소 연축 반응이래요. 정확한 트리거 포인트를 촉진하고 내가 만지게 되면 이런 반응이에요. 마사지를 하면 이런 것들이 툭툭툭 튀어야 돼. 손으로 하든 뭘로 하든 이렇게 도구로 하든 뭐 근으로 쏘든 다다다 쏘도 얘가 툭툭툭툭툭 튀어야 돼. 그러면 정확한 포인트에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강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수업을 들으면 이 촉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정확한 포인트를 느끼고 찾고 나중에 이제 4번 이런 게 어려워요. 4번 힘줄성이니까 얇잖아. 이 4번이 찾기가 어려워요. 결이 이렇잖아. 얘는 이렇고 극하게 만지면 이렇게 만지는 거고 얘는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5번은 또 결이 이러니까 위아래로 만지는 거고 얘는 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만지는데 이제 쑥 들어가면 이제 만지기 어려우니까 뼈 쪽을 밀어서 이제 뼈를 긁는 거지. 뼈를 이제 그려야 돼. 이렇게 기술을. 그리고 1, 2번은 어떻게 해? 이렇게. 지금 이거는 국소연축 반응이 잘 일어나죠? 자, 여기 툭 하고 튀잖아요. 그죠? 내가 정확하게 촉진하게 되면 이런 반응들이. 7번은 5번과 2번 사이를 만져서 이렇게 포를 뜨듯이 들어 올려야 돼. 근육 자체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촉진 이걸 한다면 이것도 국소 연축 반응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죠. 이렇게 내가 뭔가를 촉진. 이건 촉진이야. 이런 방법으로 몸을 전신을 풀 수는 없어. 손가락이 남아나겠어요? 금방 고장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만질 줄 알고 촉진하는 거 나중에 마사지를 하면 내가 얘를 이렇게 결로도 내가 할 수가 있고 아로마를 받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여기 있겠죠? 여기가 포인트니까 크로스를 하게 돼도 내가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강하게 튕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주는 만큼의 강도만큼 해야 돼. 아프게 하면 안 돼. 강도는 항상 약간 아픈데 시원한 것. 그건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이야. 유럽은 아픈데 시원한데 강도가 아닌 그 밑에 단계를 좋아해. 그래서 아로마 발라놓고 그냥 스킨십에서 근육이 그냥 눌리는 압박당하는 느낌. 요 정도의 느낌을 좋아해. 이 정도의 느낌. 그래서 유럽 쪽은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아프면 좋아해. 멍들어도 좋아해. 멍들어도 빨리 낫는다고 좋아해.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우리나라는 국을 묻어도 돼. 뜨거운 거 묻는데 입이 딛는데 시원하다 그래. 탁에도 막 한 45도 정도 되는데 막 뜨거워 죽겠는데 분명히 들으면서 시원하다. 그게 우리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아픈데 시원한 정도로 이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강도냐? 내가 눌렀을 때 상대방이 밀어내는 힘이 이제 1에서 5단계로 따지면 3이 중간이라 치면 내가 밀고 들어갈 때 1, 2로 들어갔는데 3이 뭐냐면 이제 상대방이 많이 하고 내 힘이 같은 단계. 더 밀고 가면 이제 그 힘을 내가 어게 뿌리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3에서 한 4 정도 사이로 내가 기술을 거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참을 수 있을 정도. 근데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면 신경이 이렇게 있죠. 신경을 직접 눌러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사선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비키듯이 푼다. 기술을. 왜냐하면 신경을 직접 누르면 아프기만 아프고 우리 신경질 난다 들어봤죠? 신경질만 나. 그러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어깨가 더 아파. 뭔가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신경을 직접 건들지 않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사이사이 근육들을 이제 늘린단 마음으로. 같은 근육이라 하더라도 얘를 직접 이렇게 신경을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 근처를 풀어서 얘를 이렇게 해결한다는 마음. 그럼 얘도 또 이렇게 붕 띄어서 하면 어때요? 신경이 요 밑에 깔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을 잡고 누르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잘못하면 세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신경을 엄청나게 누르는 거야.
그리고 더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여기에 있는 견갑배 신경을 또 어기는 거예요. 신경이 상처가 나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고치고 있어. 그러고 참으라 그래. 내가 공부 안 한 것을 이 사람이 참아야 돼. 그래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깨는 뭐예요? 죄도 없어. 자, 제가 등이 굽었어요. 머리가 떨어져요. 머리 떨어지는 걸 누가 잡겠어요? 승모근이 잡고 견갑근이 잡고 이런 근육이 잡겠죠. 근데 이 근육이 뭉쳤다고 내가 세게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놔버리잖아. 그죠? 물론 힘이 생겨서 든다 하지만 드는 게 무슨 의미야? 원인은 뭐예요? 등이죠. 그죠? 등이 굽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머리를 잡았던 거지. 그럼 나는 어디를 세게 풀어야 돼? 등을 세게 풀어야 되는 거지. 등을 세게 풀어서 등을 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등을 피니까 얘가 이제 잡을 게 별로 없잖아요.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이고 고생했지 하고 만져줘야 되는 거지. 얘가 많이 뭉쳤다고 얘를 막 열심히 풀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다 그래. 그냥 내 손에 걸리는 건 다 죽었어 하고 막 풀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니까 마음을 항상 어디가 대장이니까 대장은 조지고 그 밑에 있는 쪼개들은 달래서 내 편을 만들듯이 막 여기는 세게 하고 내가 등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틀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틀어지면 이렇게 깎이고 이렇게 틀어지면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가 앞으로 갔으니까 떨어지는 걸 잡는 거 얘가 또 들어 올릴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몸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고생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오는 분도 고생 안 하고 엄청나게 편안하게 몸을 풀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판을 할게요.